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근데 분계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회계 순환 과정을 읊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 순환 과정. 자, 우리 회계는 이 과정을 8가지를 이렇게 거쳐야 1년의 회계 기간이 끝나거든요. 자, 그럼 먼저 1번은요, 거래의 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래라고 하면 그걸 분계해라. 복식부기로 분계를 해라. 그 다음에 각자의 원장에 옮기는 정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계한 걸 정기에 잘 옮겼는지 시험 삼아서 계산해보는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되면 수정 분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부가 마감되면서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말에 결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요 분계를 배웁니다. 분계. 3번까지는 일단 지우고 2번까지만 가지고 일단 분계를 할 때는 장부에 기록할 때는 회사의 장부에 기록할 때는 루카 파치올리가 알려준 그 학자가 이 복식부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이 복식부기로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부에 기록을 하기 전에 먼저 거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잠깐 살펴볼게요. 자, 거래는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는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란 뭐냐?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여기에 증가나 감소가 있는 거래. 요걸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기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 중에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중에서 우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증감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회계상의 거래니까 장부에 기록하자 이런 말이죠. 장부에 기록한다. 네, 아까 위에서 말한 복식부기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분계를 집중적으로 보여보려고 합니다. 분계.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거래인지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오늘 기업이 상품을 주문하다. 이러면 거래예요, 거래 아니에요? 아니죠. 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증감이 없었으니까. 그럼 오늘 기업이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거래예요? 거래 아니에요? 네, 거래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회사가 사원을 채용하다. 거래예요? 거래 아니에요? 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엔 거래일지 몰라도 회계상의 거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부는 적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오늘 회사가 사원을 채용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급여를 지급하대요. 급여 얼마를 지급하다. 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네. 거래죠. 그러니까 장부에 적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장부에 적습니다. 자, 장부에 적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분계다. 그럼 요런 게 이제 판단이 되면 이게 거래이면은 장부에 적자. 자, 거래가 아닌 걸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막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얘가 거래인지 거래가 아닌지. 그럼 거래가 아닌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주문만 했대요. 주문만. 그 다음에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수수 계약금에 수수관계가 없는 계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사원을 채용한 거죠. 사원 채용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이런 거는 거래이다 아니다? 예, 얘네는 거래가 아니다. 요것만 일단 잘 암기해 두셔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책을 한번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네요. 자, 회계상의 거래란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거래라고 하고요. 회계상의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거래가 인식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무 상태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를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 자, 참고로 아닌 것만 일단 외워보겠습니다. 아닌 것은 재무 상태나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증감이 없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계약금의 수수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주문만 썼다. 보증을 썼다. 담보를 제공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을 했다. 이런 거 있으면 거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봅시다.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산 부채 다 나왔네요. 그럼 얘는 거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예금 계좌에 현금 50만 원을 예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나갔죠. 네, 거래죠. 자산부채 자본에 증감이 있으면 돼요. 얘는 단순히 주문만 했으니까 자산부채 자본에 증감이 없네요. 보험료 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아이고, 자산에 증감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 200만 원을 주문받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닌데 여기서 거래가 일어났네요. 그쵸? 현금을 수취했으니까 네, 거래고요. 그 다음에 건물 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다. 네, 계약만 했으니까 얘는 거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했습니다. 종업원의 월급 120만 원을 채용한 건 거래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월세 50만 원을 임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한 건 거래가 아닙니다. 자, 단순히 주문만 한 것도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네,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이고요. 자, 여기 잠깐 글자체를 좀 바꿔볼게요. 네, 자,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 분계를 하려면 루카 파치올리가 만들어준 거래의 8요소에 의한 이 결합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거래의 8요소를 배워야 돼요. 자, 거래의 8요소를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거래의 8요소를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더해져서 우리 기업에 분계할 때 법칙인 거래의 8요소가 만들어진다. 루카 파치올리가 만들어준 이게 분계 법칙입니다. 분계 법칙. 그래서 너희들이 분계를 하려면 반드시 이 법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장부에 적을 때는 이 법칙으로 적어라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합쳐졌냐면요.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기업의 차변에 있는 거, 여기랑 여기 차변에 있는 거 자산과 부채죠. 그래서 자산을 차변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차변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대변에 있는 거,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있는 수익, 이것을 대변에 그대로 옮기시고요. 얘네들한테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증가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요 루카 파치올리 이거는 구분했어요. 위에 세 개는 재무상태표고 아래 두 개는 손익계산서인데 위에 거는 증가라고 하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우리가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루카 파치올리가 반대. 우리가 이 자산의 차변에 있지만 반대는 대변이잖아요. 반대에다가 다시 자산 적어볼게요. 부채, 자본, 비용도 반대에다가 비용, 수익도 반대에다가 비용. 그럼 반대의 계정을 뭐라고 얘가 적어놨냐면 감소 이렇게 쓴 거예요. 감소. 반대는 뭐라고요? 감소. 그럼 발생의 반대는 뭐예요? 네, 소멸이죠. 소멸. 그 다음에 수익의 반대도 소멸.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증가를, 제가 좀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증가인 거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파란색, 아이고. 이렇게 증가,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생, 발생. 그 다음에 감소는 빨간색이었어요. 구분 좀 할게요. 빨간색, 감소. 네, 반대. 반대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자, 여기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 세 개는 재무상태표. 아래 세 개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증가랑 감소가 루카 파치올리는 어떨 때 증가라는 용어를 쓰고 어떨 때 감소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회사예요. 이게 당사인데 당점인데요. 당점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입되다. 다른 말로 들어오면 모두 다 그것을 증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유입되다,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래 판료소를 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증가. 네, 루카 파치올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증가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당점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유출되는 것을 다 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감소했다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고요? 증가. 나가면 감소. 그러면 거래의 판료소라. 자산이 기업으로 들어오면 뭐 하라고요? 차변에 써라. 자산이 나가면 대변에 써라. 부채가 들어오면 대변에 써라. 대신 부채가 나갈 때는 차변에 써라. 자본도 나가면 차변이지만 자본이 또 들어오면 대변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기업으로 들어오면 쓴 돈이 기업으로 들어오면 다 차변이고요. 쓴 돈이 나가면 대변입니다. 그런데 루카 파치올리가 얘는 극히 드물대요. 있지만 극히 드무니까 얘는 거래 판료소에 붕괴 법칙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수익의 소멸인데 이렇게 수익의 소멸.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어차피 없어지긴 하지만 자, 이 수익이 기업으로 들어오면 대변에 적는데요. 이 수익의 소멸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루카 파치올리가 얘는 일어나지만 거의 없으니까 얘들은 우리가 붕괴 법칙할 때는 넣지 말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의 발생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위로. 그리고 마지막 줄은 이제 없어진 거죠. 대신 있을 때는 장부에 비용이 소멸하면 대변에 적고요. 수익이 소멸하면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제를 한번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가 있고요. 자산의 감소가 있죠. 자, 우리 루카 파치올리가 만들어준 자산이 기업으로 들어오면 어디다 써야 돼요? 차변에. 자산이 기업에서 나가면 대변에 써야 되죠. 자, 그럼 여기 차변에 이렇게.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붕괴의 법칙은 이거고 여기에 입각해서 이름을 써줘라 이 소리예요. 자, 현금 이렇게 된 거예요.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자, 이게 현금 XX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똑같이 써있지만 이렇게 대변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아, 현금이 나갔다. 감소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산 중에 어떤 게 나간 거니? 했더니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다시요. 자, 일단 두 번째는 뭐가 써있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업으로 받을 권리가 들어왔다. 외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 기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반대, 대변에 써졌다. 드디어 우리 회사에 받을 권리를 회수했다. 그래서 장부에서 이 외상 매출금인 채권을 내보냈다. 나왔으니까 대변이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회사가 오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게 막 들어왔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돈을 받으면 이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 기타의 채권을 대변에 쓰고 내보내는 거죠. 이게 자산의 감소입니다.
아, 그럼 장부를 이렇게 보면, 아, 현금이 들어왔네. 여기는 뭐예요? 현금이 나갔네. 매출 채권이 들어왔네. 매출 채권이 나갔네. 단기 대여금, 기타의 채권이 들어왔네. 이건 나갔네.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사가 차를 사왔네? 그럼 우리 기업으로 차를 샀으니까 차가 들어오겠죠? 차량, 운반구.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막 하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구. 차가 나갔네. 감소예요. 자산의 감소. 한 번 더. 오늘 회사가 물건을 팔려고 상품을 사왔네. 맞습니까? 네. 아,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뺐어요. 잘못했어요. 예제를. 다른 걸로 해볼게요. 오늘 회사가 쓰려고 비품을 사왔네. 그런데 이 비품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네. 쓰다가 판 거죠. 자,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 오늘 회사가 물건 만들려고 기계를 사왔습니다. 기계 장치가 기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입된 거예요. 증가. 자, 그런데 오늘 기계 장치를 쓰다가 팔았어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거 처분하자. 팝니다. 대변에다가 씁니다. 자산의 감소. 되시죠? 자, 다음. 이번엔 이제 또 부채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를 한번 해볼게요.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부채의 감소. 자, 아까 감소는 빨간색이었는데, 그쵸? 구분을 해서 해볼까요? 자, 부채의 증가. 오늘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려왔어요. 드디어 기업으로 채무가, 단기 차입금, 이게 들어오죠. 그러다가 오늘 이 단기 차입금을 은행에다가 1년이 지나서 상환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오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상품을. 그럼 드디어 우리 회사에 받을 권리가 기업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외상 매입금. 자, 외상해왔으니까 언젠간 외상값을 줘야 되겠죠. 주고 나면 우리 기업의 채무, 빚을 지급해줘야죠. 부채가 감소된 거죠. 자, 오늘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면서 어음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 드디어 부채가 들어옵니다. 지급어음, 오케이. 자,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드디어 돈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어음이 감소한 거죠. 부채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부채 중에 어떤 부채야? 네, 어음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회사가 물건, 에어컨을 사고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우리 기업에 드디어 에어컨 외상값인 미지급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언젠간 갚아야죠. 갚고 나면, 지급해주고 나면 이렇게 차변에서 없어진다. 이게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의 증가가 있어요. 자본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감소가 있습니다. 자본의 감소. 해봅시다. 자, 우리 회사의 장사 미션. 주주님이 회사한테 열심히 돈을 벌어보라고, 영업활동을 해보라고 현금을 출자, 장사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장사 미션이 우리 기업의 자본금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 회사의 예인데요. 개인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 돈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자본이 이제 감소됩니다. 그걸 우리는 인출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출금. 자본의 감소. 이렇게. 자본은 요것만 하려고요. 기초에서 자본은 요 정도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인출금은 회계 2급 과정에서 나오는 계정이지 법인회사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회사로 우리는 회계 1급부터 본론은 배울 거니까 요거는 회계 2급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개인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 돈을 가져갔을 때 인출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익 비용은 이렇게 무조건 기업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무조건 기업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비용의 발생은 뭐 너무 많습니다. 비용의 발생 볼까요? 비용의 발생.
회사가 오늘 임차료를 냈다. 차변을 읽어야죠. 오늘 회사가 임대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대를 받았다. 요거는 수익의 발생. 오늘 회사가 직원의 월급을 줬다. 이러면 급여. 오늘 회사에 전화요금을 냈다. 통신비. 오늘 회사가 재산세를 냈다. 세금과 공과. 오늘 회사가 직원의 명함을 인쇄해줬다. 도서, 인쇄비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죠. 오늘 회사가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입. 이렇게. 오늘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5,000원이 남았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수익은 다 대변해. 번 돈은 다 대변해. 쓴 돈 다 대변해. 이렇게. 얘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오면 차변. 얘는 들어왔을 때 대변. 그다음에 나가면 대변. 나가면 차변.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노란 계정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아래 초록색은 연두색은 그냥 다 차변에 비용 쓰시고 대변에 다 수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걸 바탕으로 이제 책에 있는 분계를 여기서부터 한번 읽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요거 분계 연습부터. 아셨죠? 요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와 결합관계.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8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용이 소멸되거나 수익이 소멸될 이유는 없냐? 있긴 있어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분계 법칙엔 넣지 않은 거예요. 자, 거래의 8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는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쇠사슬처럼 막 일어납니다. 16가지가. 자, 이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에 있는 요소와 대변에 있는 요소가 막 엉클려져서 이렇게 서로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결합하여 나타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거래의 이중성.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분계 법칙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